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미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푸스 교재 20쪽에 있는 황동규님의 즐거운 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를 보기 전에 여러분 국룰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요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반어적이라는 거는 말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반어법이 있다는 거죠. 너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자연현상처럼 사소한 것으로, 그러면 반어적이니까 사소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사소한 게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중요한 일상이 소중하죠. 그렇죠. 사소하지 않으니까 소중한 거죠. 사소하지 않으니까. 사소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이죠. 사랑은 자연현상처럼 변화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삶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영원한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글씨가 물결치고 있네요. 영원한 기다림으로 승화한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원히 기다린다? 삶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안 되고 영원히 기다립니까? 갈아타야죠, 그죠? 여러분도 선생님에 동의하는 사람 학생들이 있죠, 그죠? 사랑을 영원히 기다립니까? 바로 안 된다 싶으면 갈아타서 딴 사람을 사귀어야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아이고 참, 막쌤 소름이 닭살이 돋으려고 합니다. 참나. 여러분 나가 있고 그대가 있는데 둘이 잘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 그대를 생각한대요. 그대가 깨진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대를 좋아하는데 그대는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건 사소한 일이래요. 그대를 생각하는 거.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워한다는 거잖아. 뭐하러 생각하고 있냐고.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데,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생각한다는 걸 그리워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반어적인 거니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소하지 않아. 나한테는 소중해.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그러면 그대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대가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이죠. 그냥 오타일 뿐입니다. 그때 내가 그대를 불러보겠다. 그때가 SOS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늘 그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짠 하고 나타나고, 그럼 정말 여러분 사소한 사랑이 아니라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1년 365일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그대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면 나한테 내가 도와주고 그대가 기댈 수 있게 해준다. 와, 무슨 부처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가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 봐. 나는 그대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근데 그거 말은 안 나왔죠.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안 나왔죠. 나는 그대를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거 짝사랑 아닙니까? 왜 사랑이죠, 그죠? 내 사랑을 한없이 이딴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기다리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만나고 손도 잡고 같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옆에 있으려고. 근데 한없이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한없이 기다리기 때문에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입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답니다. 눈이 퍼붓는 것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오는 거니까. 내 사랑도 어디쯤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지금 내 사랑은 눈보라치는 사랑이지만 언젠가 눈이 멈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한대요. 나는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겠다.
그 기다림의 순간 눈이 내리고 눈이 그치더라도 그때 중요한 것은 눈이 내리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의 자세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 눈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계절이 계속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수천만 년 지나가도 나는 그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고 그대를 영원히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되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보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20년 30년 동안 계속 나를 위해서 해바라기처럼 기다리고 있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들 것 같아요. 고맙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귀어줄게, 만나줄게.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사랑의 감정의 문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은 사소할 수 있지만 영원히 기다리겠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여러분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미친 사랑을 한다면 선생님은 그 경찰에 신고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화자가 사랑하는 사랑이 집착이나 미저리식의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착이나 스토커식의 사랑 같지는 않아요. 그냥 늘 근처도 아니고 멀리서 지켜 바라보기만 하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봐서도 절대적인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쌤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을 안 했다고 이 사람을 폄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랑은 없어라고 내가 모든 세상의 사랑을 폄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닭살 돋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화대상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그 대상이 나하고 그대가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여러분 그 함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사랑의 즐거움, 행복함을 말하는 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도 막 내리고요. 눈도 막 내립니다. 퍼붓습니다. 버부음입니다. 심리는 기다림의 그리움 마음이 되게 강하고요. 뭐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신일 수도 있어요. 그대가 예수님, 부처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과 기다림이 있네요. 사소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애절하게 사랑한다.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58년에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첫사랑 경험을 담았답니다. 이분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시인은 막 뭐 내연녀가 있고 그러면 참 그 감동 파괴일 텐데 뭐 아무튼 시는 시로서만 여러분 자연현상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인 것 같고요. 꽃이 피어난 건 봄이죠. 낙엽이 지는 건 여름 패스하고 가을입니다. 다시 겨울로 왔으니까 자연이 순환합니다. 그것처럼 내 사랑도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사소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반어적입니다.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 기다림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기다림으로 바꾸었다. 결국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승화하겠다는 화자의 의지입니다. 약간은 스토커 기질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쌤 강의 재밌었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은 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자연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자연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얘기했고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분다는 거는 대꾸가 있고요. 뭐가 뭐하다 대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이런 거 반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어적. 이거 이 시에서는 반어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을 주시를 이렇게 사소하다. 이게 사소하다. 반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어법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랑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의지가 있네요. 이 진실로 진실로 반복이 됐고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사랑을 이따은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정신 승리입니다. 그죠?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기상현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도 눈처럼 그칠 걸 믿는다. 기다림의 생각을 뿐이다. 여러분 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종교럼이 반복이 있습니다. 또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그동안에 눈은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뭐가 뭐하고 뭐가 뭐하고 뭐가 뭐하고 뭐가 뭐하고 대꾸법 있네요. 그 다음에 계절의 순환이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 눈으로 시작했다 눈으로 끝났습니다. 계절의 순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요. 표현상 특징, 공간 대조, 이상현실 괴리, 헛소리, 상승 이미지, 눈에 내리죠.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가진 존재다. 이거 지금 화류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3문적 문제의 정서, 즉 3문체니까 정답 4번을 보면 되겠네. 그죠? 시가 좀 네모 박스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즐거운 편지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즐거워 보이진 않죠. 그죠? 이 시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대에 대한 사랑을 영원하게 기다리는 반어적이다.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자연상의 사소한 일이지만 소중한 일상을 의미한다. 반어적이니까요.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조차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로 진실로 시어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기다림을 바꿔보는 사랑의 고통은 눈이 그치고 눈물이 퍼붓고 시간 변화처럼 치유될 것이라. 여러분 사랑이 고통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보기가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내 사랑도 언젠가 멈출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사랑이 끝날 것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곽재구의 계단을 한번 볼까요? 보기의 화자가 어떤 말을 해줄까요? 물어보네. 보기의 화자. 강변에서 내가 사는 작은 오두막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마음 먹고 원하는 나무 계단을 만들었대요. 나무 계단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는데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가 산뻐꾸기 울음소리라 듣기 좋았대.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네요. 왜요? 언젠가 이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두막살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고 삐걱삐걱하면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대가 당신이 찾아온다면 계단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릴 테니까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그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서 자 이제 네게 목마르게 찾던 물건이야 하고 나한테 로또 1등 그 1등 로또를 준다 하더라도 순간이라 해도 나는 당신이 나무 계단을 밟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대요. 선생님은 은행에 갈 것 같은데요. 돈 찾으러 못 들고 은행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과 상관없이 강변숲길을 따라 달려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면 이 시의 화자가 윗글의 화자한테 뭐라고 할 거냐?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나무 계단 하나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볼게요. 당신도 사랑했던 사랑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이 새삼도 사랑했던 상대방에게 뭘 많이 준가요? 말도 안 되네요. 우리가 사랑했던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희망은 없습니다. 적극적 행동을 변화시켜. 여러분 적극적 행동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그냥 나무 숲길에서 나무 계단 하나 만들어 놓고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찾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했던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운명 왜 나옵니까? 운명의 분리를 벗어나면은 딴 사람 사귀어야죠. 그 다음에 당신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지낸 추억을 회상 안 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군요. 그 사람 변치 않는 기다림의 태도가 사랑의 간절함. 여러분 공통점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곽재구의 계단도 그렇고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도 그렇고 즐거운 편지라고 되어 있는 전혀 즐겁지 않은 편지도 마찬가지고 그대와 당신을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